일단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뭘 또 그렇게까지. 근데 오늘 너 잘 나왔다. 오늘 주제가 논리랑 연관이 있거든. 논리랑 연관된 거면 주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채점해? 나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이고, 어서 와. 반갑다. 정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뵙고 싶던 선배님이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반말하는 거 모릅니까, 후배님? 근데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일단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뭘 또 그렇게까지. 근데 오늘 너 잘 나왔다. 오늘 주제가 논리랑 연관이 있거든. 논리랑 연관된 거면 주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높! 오늘은 중앙대학교 입학 전형 중에 논술 전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야. 논술? 그거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들걸? 반말 딱 장착하고 잘 들어봐. 논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 기승전결에 맞춰 써야 되고 논리력이 필요한 시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서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준비만 잘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전형은 아니야. 우선 지원 자격부터 차근히 알아보자.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2학년 수료 예정자 중에 상급 학교 진학 대상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 논술 전형으로는 몇 명 정도 선발해? 이제 반말 잘하네. 논술 전형은 인문 계열에서는 237명, 자연 계열에서 241명 해서 총 478명을 선발해.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그러게 생각보다 선발 인원이 많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를 보겠지?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데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문 계열은 통합 논술로 통합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 있고 자연 계열은 단일 교과형 수학으로 출제하고 있어. 경영 경제 계열은 언어 2문제, 수리 1문제가 출제되거든. 사고력과 쓰기 능력을 모두 측정하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사고력과 쓰기 능력이라.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거든. 서울, 다빈치 캠퍼스에 따라 약학부, 의학부, 그 외 학부 등 계열 및 모집 단위에 따라 영역별 기준이 다르니까 본인의 계열, 모집 단위에 맞춰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리고 25학년도부터 수능 성적 활용 시에 수능 응시 영역으로 지정해 두었던 것을 해제했거든. 계열 구분 없이 수학 응시 영역의 제한을 없앴고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어떤 것이든 응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수능 응시 영역 지정 해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도 자연 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계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한국사는 4등급 이내만 반영된다는 점, 영어 등급은 1등급과 2등급 모두 1등급으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둬.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논술 전형은 논술만 100% 반영하는 거야? 되게 좋은 질문이다. 일단 대답은 아니. 논술 전형은 논술을 가장 많이 반영하기는 하지만 논술 100%로 반영되는 건 아니야.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교생활기록부 30%를 반영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20%, 비교과 출결 10%로 나눠서 반영하고 있지. 논술 전형이라고 논술만 100% 반영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반영하는 거야?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와 비교과 출결을 나눠서 반영한다고 했잖아.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석차 등급 중 상위 5개 과목의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반영하거든. 단,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두고, 비교과 출결의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해 적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또 비교 내신으로 반영해야 하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는데 삼수생부터, 즉 국내 고등학교 23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해 그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지원자가 이에 해당해. 아,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이런 지원자들은 어떻게 점수를 반영해? 그런 지원자들은 논술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어. 논술도 비교 내신이 적용되는구나. 그럼 논술은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미리 준비할 수 있지. 논술 전형 출제 유형은 계열별로, 논술 유형별로 조금씩 달라. 인문 계열 중 인문사회 계열은 언어 논술, 경영경제 계열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함께,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로 문제가 출제되고 120분 동안 논술고사를 보게 되어 있지. 논술 유형별로 문항수가 다르니까 꼭 확인해보는 거 잊지 말고. 아, 문항수가 각각 다르구나. 출제 범위도 알려줄 거지? 그럼. 아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했잖아. 논술 유형, 출제 유형에 따라 출제 범위가 상이하거든.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와 사회교과에서 출제되는데 국어교과 중에서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사회교과 중에서는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해. 경영경제 계열은 언어 논술, 수리 논술을 함께 평가한다고 했잖아. 경영경제 계열의 수리 논술은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같은 수학 교과에서 출제를 하지. 자연 계열도 수리 논술을 보잖아. 그럼 출제 범위가 같은 거야? 아니, 자연 계열 수리 논술은 경영경제 유형의 수리 논술에 비해 출제 범위가 조금 더 넓어.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뿐 아니라 미적분, 기하까지가 출제 범위야.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는 형태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들이 거의 다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논술은 글이나 문제를 풀어서 논리적으로 기입해서 제출하는 일종의 주관식 같은 거잖아. 그럼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채점해? 나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데? 만약 동점자가 나오게 된다면 인문 계열의 경우 우선 논술 총점 기준 고득점자가 선발되게 되어 있고 그 뒤로 2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1번 문항, 3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어. 자연 계열 역시 1순위는 논술 총점 기준 고득점자가 선발되게 되어 있고 그 뒤로 4번 문항, 3번 문항, 2번 문항, 1번 문항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되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전원 선발한다는 사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지? 논술 전형은 별도로 제출할 서류 같은 건 없는 거지? 아니, 논술 전형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돼. 인터넷 원서 접수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 가능한 고교 출신의 경우 온라인 제공 동의만 하면 되고 미동의 시에는 본인이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자료들을 온라인 업로드해야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자, 학생부 온라인 제공 가능 기간 외에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특정 회차 검정고 시 합격자가 여기에 해당해. 온라인 제공 동의자?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 따로 업로드 해야 되는 일정은 있는 거야? 논술 전형은 인터넷 원서 접수부터 논술고사까지 일정을 챙겨야 되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어. 지금부터 내가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집중해봐. 응, 집중. 아까도 말했지만 논술 전형 역시 인터넷 원서 접수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 9월 10일 화요일 10시부터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를 받거든. 원서 접수 후에 서류 제출도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20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돼. 이후 11월 19일 오후 2시에 자신이 시험을 볼 고사장 조회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부하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고 11월 23일 토요일, 11월 24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 논술고사가 있으니까 자신이 응시한 계열과 날짜랑 시간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해. 논술고사는 기출문제나 예상 답안. 그래, 독보 같은 건 없어? 당연히 있지.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다 본다는 이것, 바로 논술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거기에 어떤 게 있어? 논술 기출 문제나 예시 답안, 채점 기준 같은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꿀팁 몇 개 알려줄까? 응, 좋아. 꿀팁 알려줘. 먼저 언어 논술형 준비생을 위한 꿀팁들이야.
언어 논술은 여러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지. 그 다음, 정확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제시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둬야 돼. 언어 논술은 한 문제의 다수의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각 제시문끼리의 관계를 파악해 놓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거든. 이때 핵심 논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준비를 할 수 있겠지. 문제 요구 사항에 맞는 답안 구조를 갖춘 글쓰기를 연습해두는 것도 방법이지. 정확한 독해력, 핵심 논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습관, 요구사항에 맞는 답안 구조를 갖춘 글쓰기 연습하기? 되게 체계적인 연습 미션 같다. 그럼 자연 계열은? 자연 계열은 논술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원고지 작성법이나 맞춤법 등으로 인한 감점이 없어. 대신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그리고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순서대로 차근히 푸는 게 좋아. 1번 문제가 비교적 가장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그리고 모르겠다 싶으면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분 점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답안을 하는 게 좋아. 수리 논술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드시, 정말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 절대 지켜. 오늘 저녁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의 이야기, 논술 전형 이야기 어땠어? 많이 어려웠어? 논술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가 이렇게 잘 설명해주기도 했고 논술 가이드북도 있으니까 막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나도 한번 준비해볼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반말도 반말인데 네가 논리력이나 전형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주눅이 드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널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음에도 또 나와주면 좋겠다. 안녕.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봐.